아니 마치 유행처럼 책류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림 동화책도 많이 읽어주고 책으로 육아를 한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실질 문맹률이 이렇게 높은가 이상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글자를 정확하게 잘 읽는데 다 읽고 나서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글자를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마치 외계어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또는 자신이 읽기는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네, 오늘은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최근 EBS에서 문해력에 관한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었는데요. 아마 보신 부모님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독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맥락이 굉장히 상통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중 앞에서 말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최소 문해력이라고 하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기능적 문해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최소 문해력 기본 바탕 위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글의 창자 원리가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문자를 익히고 습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맹률, 즉 글자를 읽고 단순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문맹률을 확인했을 때는 1% 정도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는 단순한 문맹 개념을 넘어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모두 아우르면서 글이나 말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맥을 파악하고 응용하는 그런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바탕을 이루는 능력이죠. 그런데 문제는 문맹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질 문맹률, 즉 글자는 읽고 쓸 수 있으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문맹률에 관한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글자는 잘 읽을 수 있는, 해독은 잘하는데 수능 점수에서 언어 영역 편차가 그렇게 큰 이유가 이 문해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책은 초등 4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예요. 첫 단원인데 어떤 단원이냐면 지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보시면 기호와 법례 읽기. 처음부터 뭔가 좀 어렵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교과서에는 학습의 핵심이 되는 개념어에 대한 설명들을 쭉 말을 풀어서 문장으로 나타내었어요. 마찬가지로 뒤에 축척이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또는 등고선, 문제는 개념어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나와 있겠지만 그 개념어와 개념어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여러 가지 어휘들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교과서에 다 실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이들이 당연히 글자를 읽고 읽을 수준은 되지만 뜻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 정보 처리 과정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과서는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나마.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수능 칠 나이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2020 국어 영역 비문학 부분에 대한 지문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이번 비문학 지문 주제 자체가 의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휘 자체가 자연항체, 발현, 항원, 반응, 이종 이식편, 초급성 거부 반응,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독해는 이 모든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지는 않더라도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맥락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유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그게 발전이 되어서 문해력이 있다 또는 부족하다 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문해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100점짜리로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해력은 천선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인가? 다행히 아니라는 거죠. 메리언 울프라고 하는 언어 인지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후천
후천적인 능력이에요. 제가 앞서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독서력은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이 최소 문해력은 초등 2학년 정도까지 완성기에 접어들고 그 위에 세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이 문해력이 어떻게 길러질 것인가? 바로 이거죠. 가장 큰 틀은 바로 독서예요. 네, 굉장히 진부하고 뻔한 답이죠. 그러니까 독서는 꾸준히 이어나가시고요. 그런데 딱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부모님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마치 유행처럼 책류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림 동화책도 많이 읽어주고 책으로 육아를 한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실질 문맹률이 이렇게 높은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 책류가가요, 마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부모의 손을 떠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저학년 아이들이랑 독서를 하는 시간을 주면 많은 친구들이 정말 책을 재미있게 읽어요. 당연히 일부 몇몇은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있죠, 굉장히 편차가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책을 읽는 수준도 굉장히 달라지고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책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쯤 되면 독서에 흥미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독서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당연히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교과학습에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줄죠.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유아기 때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어주던 그런 모습은 점점 사라진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영순위로 강조드리는 것은 우선 독서고요. 이런 당연하지만 진부한 이야기 그 다음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